시작하기 전에 너무 놀랍습니다. 광주시장님 보고 계십니까? 박지원 의원님, 광주 시민들이 그리고 전라도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하라, 탄핵을 반대한다, 그 목소리 위에서 이렇게 많이 모인 광주 시민과 국민들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지난주 동대구역보다 더 많이 온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동대구역 경찰 추산으로 52,000명 왔다고 하는데, 오늘은 스크린을 그때보다 2배 늘려서 지금 3개를 설치했다고 하는데, 보다시피 너무 많이 왔습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아무리 오지 마라고 해도 이러한 민주화와 대한민국을 살리겠다는 광주 시민들의 열정을 강제로 꺾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방금 여기 올라서자마자 짧게나마 지도했습니다. 대한민국 희망이 있다. 대한민국 다시 살아나겠다. 윤석열 대통령 다시 일어나겠다. 그 희망의 주인공이 이 자리에 모이신 광주의 시민 외에도 전국에서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이 그 대한민국의 희망, 윤석열 대통령의 희망, 그 주인공이십니다.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붉은 옷을 입고 왔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5년 전 1980년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습니다. 그때 광주 시민들께서 이 자리 금남로에 모여서 독재에 맞서서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 그 피 흘리고 희생하신 것을 잊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I am 크리스찬 전한길입니다. 저는 오늘 제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책에 손을 넣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자유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기독교든 가톨릭이든 불교든 종교의
오늘 이 자리처럼 직접 이 자리에 그리고 동영상으로 보고 계시는 100만 명 이곳 빛의 도시 광주에서 함께 모여 독재자에 맞섰던 5.18 희생정신을 기억하자. 더불어 독재당에 맞선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내자. 개몽령을 통해서 국민들을 일깨워 주신 윤석열 대통령 석방하라. 이렇게 마음껏 외칠 수 있는 이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2025년 2월 15일 이 시간에는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이곳 광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이 역사를 바꿀 것이며 그 역사의 현장의 주인공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Freedom is not free. 즉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유민주주의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1980년 5월 신군부 독재에 맞서서 싸우셨던 정의로운 광주 시민들의 투쟁과 희생 덕분일 것입니다. 영국이 200년 걸린 민주화를 우리 대한민국은 40년 만에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일평생 동안 독재에 맞서 헌신하신 DJ와 YS의 민주화 노력이 있었고 이곳 광주 시민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서 헌신하신 DJ, YS 그리고 광주 시민들께 감사의 뜻으로 큰 함성과 함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전환기는 경상도 출신이지만 광주를 사랑합니다. 전라도를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는 갈등과 분열을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화합과 통합을 위해서 모였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경제전쟁, 반도체 전쟁, 체제 전쟁 중인데 우리끼리 분열되고 싸우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은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집 현관문 앞에 강도가 들어오려고 하는데 집안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싸우고 부모와 자식이 싸우고 있다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갈등과 분열이 아니라 모두가 통합과 화합으로 뭉쳐야만 합니다. 호남도 대한민국이고 영남도 대한민국이고 충청도 대한민국이고 강원도 대한민국이고 경기도 대한민국이고 제주도 대한민국이고 700만 제외 교포도 모두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한길을 좀 많이 띄워주셔야 되는데 북한 김정은 정권은 반대하지만 사람 많이 온 거 보이지? 공산당 치하에서 고통받고 있는 2,500만 북한 동포들도 모두 같은 한민족이기에 남북평화 통일을 이루어서 우리 한민족 모두가 하나 되어 100번 김구 선생이 부르짖었던 통일된 대한민국으로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문화가 발전되는 문화 선진국이 되도록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쳐서 선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과 선진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로 지역 갈등의 역사는 종식시키고 영남과 호남과 충청과 경기와 강원과 제주가 모두 하나된 대한민국을 우리 2030 세대들과 미래 세대들에게 통합된 대한민국을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또다시 지역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의 통합을 무너뜨리는 반국가적이고 반민족적인 역적으로서 국민 주권의 주체인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척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과거 35년간의 식민지배와 300만 이상의 희생이 있었던 동족상잔의 비극 6.25를 겪었으며 석유 한 방울 나지 않고 지하자원 하나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전 세계 198개국 중에서 경제력 12위, 군사력 5위, 제조업 5위, 그리고 종합 국력은 8위인 일본을 누르고 대한민국이 2단계 높은 세계에서 국력 6위에 올랐습니다.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력은 우리는 35년간 식민지배했던 일본을 누르고 우리가 이겼습니다. 여러분,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액은 6,80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였습니다.
여건 속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인 자유민주주의의 본보기가 되고 경제성장의 모델이 된 것은 과연 누구 덕분이겠습니까? 첫째는 당신들은 못 먹고 못 입고 못 누리고 오직 국가와 자식들을 위해서 일평생 헌신하신 우리 부모 세대의 희생 덕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우리들의 부모 세대분들께 감사함을 잊지 말고 다짐하는 의미에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세대를 위해서 큰 함성과 함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둘째는 당시 냉전 속에서 비록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3.15 부정선거의 과오는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야만 한다고 6.25 전쟁을 막아내고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해서 철저한 한미동맹의 토대를 마련한 덕분에 지금 우리가 성조기와 태극기를 함께 흔들면서 무려 70여 년간 전쟁 없이 이렇게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 주신 이승만 대통령의 위대한 업적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와 함께 6.25 전쟁 때 유엔군 이름으로 이 대한민국 땅에 와서 무려 14만 7,784명의 희생을 치러가면서 저 북한 공산당을 막아내고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가장 든든한 우방으로서 대한민국을 지켜주고 있는 우리 미국과 우리 주한미군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성조기와 태극기를 자랑스럽게 흔들어 주십시오. 주한미군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경제성장을 통해서 절대 빈곤을 해결하고 지금 우리가 이만큼 먹고 살도록 해준 산업화의 영웅, 제조업의 영웅, 그 주인공이 누굽니까? 맞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같은 위대한 지도자 덕분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있음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전라도와 모든 국민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위기를 겪을 때마다 우리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극복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식민지배 속에서도 목숨 건 독립운동이 있었고 6.25 전쟁 때 역시 똘똘 뭉쳐서 저 북한 공산당을 막아냈고 97년 IMF 외환위기 때 모두 하나가 되어서 건모으기 운동을 통해서 세계에서 가장 단기간에 외환위기를 극복하였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정치
경제적 위기 역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뭉친다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극복할 것이고, 그래서 보다 더 통합되는, 보다 더 선진화된 대한민국을 우리 2030 세대들에게, 미래 세대들에게 물려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002 월드컵 때처럼 다시 대한민국을 위하여 구호 5번 외치겠습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도 이 대한민국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랜만에 한번 같이 외쳐보시죠. 자, 5번 연속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다시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하면은 짝짝짝짝짝 오랜만에 하니까. 자, 다시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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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너무나 함성 소리, 대한민국을 외치는 소리가 듣기 좋고 힘이 납니다만은,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은 다들 알다시피 비상계엄과 탄핵정국 속에서 야당과 사법부의 부당한 공격으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구치소에 억울하게 갇혀 계십니다. 정치와 경제가 지금 무너지기 직전에 와 있고, 전 세계가 지금 경제 전쟁 중인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우리가 이룩한 자유민주주의와 선진 대한민국이 침몰 위기와 함께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체가 붕괴 직전에 와 있음을 우리 모든 국민이 냉철하게 진단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지금의 이 총체적인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비상계엄 이후에 지난 70여일간의 탄핵정국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10가지 계몽령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곳에 참석하신 우리 광주 시민과 국민들께서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아직도 국민들에게 이 실상 저 민주당의 폐악질에 대해서 더욱더 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1계몽령입니다.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때 저는 죄송합니다만 저도 처음에는 미친 짓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 시간이 지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왜 극단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했을까 궁금증이 생겼고, 그래서 비상계엄 이후 탄핵정국 속에서 그동안 먹고 살기 바빠서 무관심했거나 몰랐던 것들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그 결과 먼저 발견한
2030 세대들에 뒤이어서 저 역시 비상계엄은 곧 개봉령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175석의 거대 야당 민주당의 반민주적이고 행정부와 국가를 마비시키고자 했던 수많은 폐악질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175석의 거대 야당 민주당은 우리가 초등학교 사회책에서 배웠던 다수결의 원리와 소수 의견 존중과 서로의 양보와 타협을 처음부터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취임식을 하기 전부터 시작해서 대통령 탄핵까지 2년 동안에 무려 178회에 걸친 대통령 퇴진과 탄핵을 주장했던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회에 연설하러 가는데 거대 민주당은 아예 국회 본회의장을 나가버렸습니다. 두 번째 갔을 때는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면서 피켓을 들고 시위와 야유만 보냈습니다. 미국의 경우만 보더라도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적어도 대통령이 국회에 연설하러 올 때는 모두 같이 환영하고 박수를 보내주는데 그것이 국가 원수에 대한 최소한의 입법부의 품격일 건데 어떻게 대통령이 국회에 연설하러 갔는데 민주당은 아예 본회의장을 빠져나가버리고 피켓 들고 야유와 퇴진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참으로 경악을 금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국회의 품격을 무너뜨리고 국민이 뽑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한민국 대통령을 아예 대통령으로서 인정하지 않으려는 또한 정당한 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대한민국 대통령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파렴치한 짓이며 나아가 반국가적인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대통령이 취임하기도 전부터 탄핵을 178번이나 했다는 것이 이게 과연 대한민국의 민주당 맞습니까? 제2계몽령 우리 헌정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무려 29번의 탄핵을 통해 행정부를 마비시키고자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9번의 탄핵 중에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도 있었는데 감사원장 탄핵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한미군 사드 배치 현황 등 1급 군사 기밀을 유출하여 중국 측에 넘겨준 문재인 정권의 정의용 안보실장의 간첩 행위에 대해서 감사를 하려고 하자 감사원장을 탄핵시킨 것입니다.
간첩을 잡으려고 하는데, 간첩을 잡으려는 감사원장을 탄핵시킨다는 것은 도대체 민주당은 간첩을 비호하는 것인지, 도대체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정당이 맞는지 민주당은 답변하라! 이러한 반국가적인 간첩을 비호하는 민주당의 실체를 모든 광주 시민과 모든 국민들을 알려야 합니다. 제3계몽령, 민주당은 검사들을 탄핵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범죄자를 잡는 것이 검사의 역할인데, 검사를 탄핵시켰다는 것은 곧 민주당 안에 범죄자가 있다는 뜻이고, 범죄자를 잡지 말라는 것은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들겠다는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범죄자를 비호하고 검사를 탄핵시키는 이러한 민주당이 과연 대한민국의 정당 맞습니까? 제4계몽령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알다시피 민주당에서는 175석의 다수당 횡포로 전례 없는 일방적인 정부 예산 삭감을 단행하였습니다. 삭감한 내용을 살펴보면 대통령 특활비 82억 원 전액 삭감, 검찰 특활비 587억 원 전액 삭감, 경찰 치안 경비 추가 보조비 31억 원 전액 삭감, 군부대 사기 진작을 위한 초급 간부에 대한 처우 개선 예산 141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특활비를 빵원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이것은 대통령을 나가라고 하는 것이고 행정부를 마비시키는 것이고 국민을 무시하는 반국가적인 행위입니다. 또한 검사 특활비 빵원, 여기 많은 경찰분들이 수고하고 계시는데 경찰 여러분들의 역시 경비 보조를 위한 예산도 빵원, 우리 안보를 책임져주고 계시는 군 장병 여러분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그 예산마저도 삭감했습니다. 이곳에 계시는, 그리고 전 국민 여러분 중에서 검사, 경찰, 군인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고 더 아끼는 것이 과연 민주당인지 윤석열 대통령인지 똑바로 보십시오. 제5계몽령 탄핵의 연속으로 결국 현재 대한민국에는 거대 야당 민주당의 횡포로 대통령도 없고 국무총리도 없고 안보 책임자 국방부 장관도 없고 치안 담당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도 없고 심지어 지금은 대행의 대행인 최상목 대행마저도 민주당 말 안 들으면 탄핵 협박 공갈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민주당은 모든 공무원들 다 탄핵시키고 행정부 마비시키고
마지막 제가 가르친 국어 공무원까지도 탄핵시킬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만약 북한이 침략이라도 해온다면 과연 어떻게 될지 눈앞이 캄캄합니다. 정말로 민주당은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대통령 빨리 쫓아내고 오직 이재명 대통령 만들려고 오직 권력 욕심밖에는 없는 당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행해진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과연 금방 말씀드린 이런 야당 민주당이 행한 짓들을 보면 과연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정당이 맞는지, 과연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있는지 한번 민주당에게 물어보십시오. 제6계몽령, 현재 민주당과 일부 시민들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를 덮어씌우고 있습니다마는 상기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의 행정부와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킨 민주당에 대해서 과연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결국은 국민들에게 이러한 민주당의 폐악질들을 알리기 위해서 비상계엄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사실 전한길이가 대통령이라 했때도 무조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것이고, 여기에 계신 모든 전국에 계신 모든 국민들께서도 이 사실들을 알고 나면 여러분들이 대통령이라 한들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에서는 처음부터 내란 수괴라고 선동하면서 언론을 이용하고 전국에 현수막을 내걸고 선동했었지만, 그리고는 심지어 대통령이 북한 침략을 유도해서 외환까지 일으키고자 덮어씌웠지만 결국 외환 선동도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민주당은 거짓말당입니다. 사기당입니다. 지금 대통령의 내란죄 관련해서도 현재 헌재에서 심리 중에 또 정인 출석으로 나오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관련된 군인들의 증언도 야당 김병주 의원이 군인들을 불러서 회유했다는 그런 의혹도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차장이라는 사람도 메모했다면서 이랬다 저랬다 계속해서 말이 엇갈리고 있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전부 다가 내란을 조작하고 탄핵을 조작해서 대통령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짓말쟁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모든 국민들을
국민을 상대로 사기 탄핵했다는 것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비상계엄이 내란 혐의를 덮어씌운다는 것이 무리였다는 것이 많은 헌법학자들에게 나오는 공통된 의견입니다. 실제로 역사상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켰던 어떤 나라의 사례도 없습니다, 여러분. 법률 전문가인 검찰 출신의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서 국무회의를 거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해제하였으며 국회에 투입된 군인 수도 기껏 28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5.16 군사정변 때 동원된 군대가 35,000명, 서울의 봄 영화에 나오는 신군부의 군대 동원 22,000여 명입니다. 그렇다면 35,000명 5.16 군사정변, 2만여 명 12.12 사태에 비하면 이번에 비상계엄 때 국회에 투입된 군인 수는 기껏해서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28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280명으로서 국회를 장악하고자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또한 국회에 투입된 군인들에게 실탄 지급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또 국회 의결에 따라서 6시간 만에 비상계엄이 해지되고 사망자도 한 명도 없고 부상자도 한 명도 없는, 누가 봐도 내란이라고 하기에는 아무도 납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대통령 측의 주장대로 민주당의 폐악질로 국가와 행정부가 마비된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대통령으로서 고유한 통치권 행사라고 보는 것이 현재 국민 대다수의 여론입니다. 결국은 내란도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는 무죄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때 10%대 지지율이 지금은 마의 벽 40%를 넘었고 지난주를 계기로 50%를 넘었고 오늘 우리 광주에 모이신 우리 시민들과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지지로 곧 60%를 넘고 70%를 가게 될 겁니다. 바로 이렇게 국민들 모두가 점점 더 알면 알수록 우리 대통령은 합법이고 민주당이 반국가적이고 행정부 마비시키고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키고자 했다는 것을 점점 알게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7계몽령 공수처와 사법부 관한 것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공수처와 서부지법은 법치와 공정과
상식을 모두 무너뜨려서 모든 국민들이 민주당으로부터 등 돌리게 만든 체포와 수사과 영장 과정을 국민들이 알아버린 것입니다. 다들 알다시피 공수처는 내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습니다.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에서 수사를 진행했고, 또 관할 서울중앙지법이 아니라 서부지법에 영장을 신청한 것도 모두가 이상하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공수처장 오동훈, 서부지법 영장 담당 판사 이순영 모두가 좌파 사법부 내에 하나회 같은 좌파 카르텔 우리법 연구회 소속이었습니다. 우리법 연구회 이것들은 사법부 내 좌파 사조직으로 이들은 결국 법치를 무너뜨리고 민주당의 하수인 노력을 한 것으로서 삼권 분립의 근간을 깨뜨리는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향후 이들은 처벌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 복귀해서 공수처는 없어질 것입니다. 국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한 것은 바로 대통령 체포 과정이었습니다.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라면 최소한의 예우를 갖추어 방문 조사도 할 수 있고 서면 조사도 할 수 있는데, 이들은 민주당의 사주를 받고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 상태에서 국격은 생각지도 않고 오직 망신주기식으로 체포를 시도하였습니다. 당시 다들 아시겠지만 민주당에서는 경찰이 총 맞더라도 끌어내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고, 민주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어떻게 국회의원이 우리 대한민국 경찰에게 총 맞더라도 끌어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많은 경찰 제자를 둔 저로서는 그때 민주당은 절대로 반국민적이고 반국가적이라는 정당이라는 것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여기에 우리 수고하고 계시는 경찰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고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여러분 경찰들이 총 맞더라도, 어떻게 총 맞더라도 대통령을 끌어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 모든 경찰 여러분, 민주당은 여러분들이 죽든 말든 관심이 없는 당입니다. 반대로 당시 우리 대통령께서는 관저 밖에서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도 우리 국민이고,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도 우리 국민이고, 경찰도
우리 국민이고 경호처도 우리 국민이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단 한 사람도 다치게 할 수 없다면서 대통령께서는 스스로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겠다고 대통령 스스로 희생을 자처하고 스스로 끌려갔던 것입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 2030 세대 여러분, 모든 국민 여러분, 과연 총 맞더라도 끌어내라는 민주당과 내가 끌려가겠다는 그 대통령 중에서 과연 누가 국가와 국민을 더 생각하는지 한 번쯤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다음은 8번째 계몽령 언론입니다. 여기에 많은 언론 카메라와 방송사의 기자분들 나와 있습니다마는 부디 오늘 이 행사도 있는 그대로만 보도해 주십시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도 정확하게 집계해서 가장 많이 모인 사진 좀 올려주십시오. 지난주에 이재명 지시를 받은 그 사람들까지 다 모였던 탄핵 찬성 집회에서 모인 인원이 경찰 추산 5,000명. 그런데 광화문 35,000명, 그리고 경찰 추산 대구는 52,000명. 이 태극기 흔들고 성조기 흔들고 하는 모습 보이십니까, 기자 여러분? 왜곡 보도하지 마시고 탄핵 찬성하는 쪽의 집회 인원은 반대하는 쪽보다 10분의 1도 안 되고 탄핵 반대하는 쪽이 요즘은 10배를 넘어 20배 이상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양심 찔리는 기자분들 많을 것입니다. 탄핵 찬성하는 쪽에는 조금 모여도 많이 모인 것처럼 사진 보내고, 탄핵 반대하는 쪽에는 10배, 20배가 많은데도 일부만 찍어서 똑같이 적은 것처럼 왜곡 보도하는 그런 언론 기자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라! 비상계엄 이후에 탄핵 정국 속에서 일부 언론들의 편파 보도, 왜곡 보도, 민주당 끈아풀이라고 부르기도 쪽팔리지 않습니까? 저보다 더 젊은 기자분들 부디 기자가 될 때는 나름대로 공부 열심히 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국가를 위해서도, 그리고 언론인으로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열심히 기자 생활 하겠다고 해놓고는 지금 보면
양심에 찔리지 않습니까? 부디 영혼까지는 팔지 마십시오. 뿐만 아니라 민주당과 한 끈 앞불이 된 한 통속, 오늘 제가 직접 어느 방송인지 어느 언론사인지 말할까요? 제가 말하는 순간 그 언론사들은 모든 국민들로부터 버림을 받게 될 것이고, 거짓 보도, 왜곡 보도하는 것은 국민들을 속이는 것이므로 즉시 문 닫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실명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겠습니다. 언론에게 우리가 왜곡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제발 있는 그대로라도 보도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예전 같으면은 레거시 미디어, 기존 기성언론 그것만 보고 모두가 가스라이팅 당하고 세뇌되어서 그 언론사 시키는 대로, 민주당 시키는 대로 종이 되고 개가 되어서 따라갔겠지만 이제는 속지 않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 당시에 지지율 10% 있는 것이 지금 50%를 넘어 60%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그 언론사들 그렇게 왜곡 보도하다가는 문 닫을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국민들의 명령으로 하시고, 과연 대한민국 언론이라면 이적 행위하지 마시고 국민 뜻을 따라서 있는 그대로 보도하십시오. 오늘도 저 뒤에 쿵쿵하는 소리 들리지만 또 나중에 보도하는 거 보면 알 것입니다. 우리보다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10배가 많습니다. 아홉 번째, 계몽령 선관위 짧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1200여 건의 인사비리, 선거망 관리 부실, 서버관리 부실, 부실관리 투성이 선관위, 형상 기억종이라고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현재 정인으로 나오신 국정원 차장 백종욱의 정언에 의하면 금방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 부실관리, 해킹 가능성이 크고, 이러한 선관위는 혁신적인 개선, 제가 제안했던 대만식 수개표, 수집계까지 다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수개표하고 있지 않냐라고 하면서 전환기를 왜곡해서 비판하던데, 제가 제안한 것은 그게 아니라 대만이라는 나라에서는 우리 초등학교 반장 선거할 때처럼 개표장에서 투표를 하고 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이 투표함을 이동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하나하나 개표까지 다 합니다. 여러분, 대만이라는 나라는 세계 반도체 수출 1위, IT 강국인 대만에서 왜 그렇게 옛날 방식의 투표와 미동 없이 초등학교 반장 선거하듯이 그 현장에서 투표하고 현장에서 개표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100세가 넘은 할머니들께서도 그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려고 내 표가 소중하다고 주권 행사하시는 그 할머니 한 표 한 표가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 한 표 한 표라도 단 한 표라도 속임없이 있는 그대로 국민의 뜻을 반영하겠다는 것이 진정한 직접민주주의, 주권민주주의 실현하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수많은 의혹이 있다면은 야당이든 여당이든 혁신적인 투표와 개표와 집계까지 의혹이 없도록 개선해야만이 다음 대통령 선거든 국회의원 선거든 지자체 선거든 간에 국민들이 신뢰하고 투표장으로 가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지금처럼 의혹이 많은 사전투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선되지 않고 감사원의 부정선거 감사도 거부하고 국정원의 의혹에 대한 검사도 제대로 받지 않으려는 이런 중앙선관위는 이렇게 간다면 머지않아서 중앙선관위 지방선관위까지 모두 사라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선관위에 대해서도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100여 건의 부정선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가 패소했습니다. 선관위에서는 말하기를 그 봐라 부정선거는 없다 아닌가 모두 패소하지 않냐라고 하지만 여러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 재판하는 사람이 바로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을 겸업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부정선거 의혹이 있어서 재판에다가 소송을 제기하면 그 재판관이 곧 선관위와 한 통속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도 반드시 개선돼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10번째 계몽령, 지금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분노에 차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헌법재판소라면 가장 권위 있는 헌법을 심판하는 독립기관이며 헌법재판관들은 가장 능력 있는 헌법 전문가로서 오직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심판한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으면 우리 5천만 모든 국민들은 완전히 속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엉터리 헌법재판소, 엉터리 헌법재판관 이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어떻게 이 정도일 수가 있는지 참으로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어느 누구가 인정하겠으며 이러한 헌법재판관들의 심판을 누가 승복하며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불의한 재판관 문영배, 우리법 연구회 안에서도 나는 가장 왼쪽에 있다 스스로 밝혔습니다. 가뜩이나 좌파 우리법 연구회 중에서도 가장 왼쪽에 있다는 말은 문영배는 극좌파라는 뜻입니다. 또한 어제 뉴스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음란물 공유 고교 동문 카페에 총 324회를 방문했다고 밝혀졌습니다. 문영배 재판관 324회나 방문했다고 했는데 음란물을 봤는지 안 봤는지 대답해봐라. 부끄러운 줄 알아라. 부끄러운 줄 안다면은 빨리 사퇴하라. 두 번째 불의한 재판관 이미선, 역시 우리법 연구회 소속 자신의 친 여동생 이상희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여동생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주장한다면 본인이 양심이 있다고 그리고 염치가 있다면 법적으로 재판 회피 신청하고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 여동생이 한쪽에 치우쳐 있는데 제가 어떻게 공정한 심판을 하겠습니까? 사표를 쓰거나 재판 회피하는 것이 염치가 있을 건데 지금 침묵하고 있고 얼굴 뻔뻔히 들고 있는 것은 염치가 없다는 뜻이고 염치가 없다는 것은 곧 파렴치 아니겠습니까? 이미선은 사퇴하라. 세 번째 불의한 재판관 정계선, 남편 황필규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시국 선언에 동참한 사람입니다. 한 집에 살면서 남편은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는데 그 아내 되는 사람이 과연 공정한 심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법 연구회 소속 역시 이해 충돌 과정 재판 회피 신청하고 그렇지 않으면 정계선은 사퇴하라. 네 번째 불의한 재판관 정정미,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냐고 물었는데 개인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휴전선에서는 우리들의 아들, 우리들의 조카, 우리들의 동생, 우리 오빠가 목숨 걸고 휴전선 지키고 군사훈련 받고 혹시나 북한군이 쳐들어올까 싶어서 맞서고 있는데 헌법재판관이 되어서 우리의 대한민국 주적은 북한이라고 말할 수도 못하는 이런 헌법재판관이 과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6번째, 불의한 예비 재판관이 되려고 하는 마흔역 사회주의 혁명 조직인 인민노련 핵심 멤버이며 역시 우리법연구회 소속입니다. 여러분, 이런 불의한 재판관들이, 이렇게 기울어진 재판관들이 과연 우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심판한다는 것을 과연 허락하시겠습니까? 3일 전에 춘천지검 지검장인 이영림 지검장이 현재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의 심의관정을 보다가 이 불의한 재판관 문영배가 주도하고 있는 대통령 탄핵 심리를 지켜보는데 너무 불법이 많고 너무나 기울어지게 운영하는 걸 보고 도저히 참다 못해서 공무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양심선언을 했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의 심리과정은 일제강점기 일본 재판관보다 더 심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헌법재판소에서 3분만이라도 말 좀 더 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문영배 재판관은 거절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그 일본 재판관은 안중근 의사 마지막 더 할 말이 있는지 없는지 모두 하라고 할 정도로 기회를 주는데 현직 대통령인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3분만이라도 말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매몰차게 그렇게 부당하게 재판을 진행하는지 정말로 화가 나고 분노를 금하지를 못하겠습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불의한 재판관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 마흔역 즉시 사퇴하라. 만약에 현재 우리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50%를 넘었고 60%가 넘을 건데 이런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만약 탄핵 인용하고 파면하게 된다면 우리 국민들은 모두 들고 일어나 국민혁명을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며 아까 이야기한 그 5 불리한 재판관들은 제2의 을사 오적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헌법재판관들, 이 국민의 요구가 이 펄럭이는 태극기와 윤석열 대통령을 간절히 징부복귀시킬 것을 명령하는 것이 보이는가? 이제 서서히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 뒤쪽에서는 탄핵 찬성 집회가 열리고 있고, 우리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위해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과연 탄핵 찬성하는 쪽의 입장은 어떻고 탄핵 반대하는 쪽의 입장은 어떤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탄핵 찬성하는 쪽에는 민주당 독재, 요즘은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더불어 독재당, 더불어 고발당이라고 불려지고 있는 그 당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지하겠다는 뜻이고, 아까 그라운드 C에 연설을 들으셨겠지만 친중, 그리고 머지않아서 대한민국이 홍콩처럼 중국처럼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붕괴되고 전체주의가 부활되고 사회주의로 붕괴될지도 모름에도 불구하고 그런 체제를 찬성하는 쪽이 바로 탄핵 찬성 집회자의 실체입니다.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하는 10배가 많은 우리의 주장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고 법치를 존중하며 공정과 상식이 존중되는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탄핵 찬성 집회, 지금 강연하는 한 역사 강사가 어제 저를 비난하면서 오늘 탄핵 찬성 집회에서 연단에 선다고 하던데, 여러분, 그 강사의 실체를 처음으로 밝히겠습니다. 그 역사 강사는 우리가 현대사를 배우는 이유는 성숙한 반미의식을 키우기 위한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사는 6.25 전쟁은 미국이 연출, 각본, 시나리오를 짠 미국이 일으킨 전쟁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전한길은 우리 현대사를 배우는 이유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정치 민주화와 경제 성장과 그리고 철저한 한미동맹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이렇게 전 세계에서 석유 한 방울 안 나고 그리고 지하자원 하나 없지만 우리 국민들은 위대하며 그 덕분에 북한 공산당보다 GDP도 30배가 높고 전 세계 국력 6위까지 오른 우리 대한민국 지도자도 훌륭하고 국민들은 위대하다고 가르치는 전한길과 누가 더 올바른 역사 강사입니까? 뿐만 아니라 6.25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북한 공산당이 남침해서 남한을 공산시키고자 할 때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메가더 장군과 유엔군이 우리 국군과 국민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공산당을 막아낸 그런 전쟁이라고 우리 국민들 위대하다고 가르칩니다. 혹시나 이 방송을 보거든 그 역사 강사는
이제 부끄러운 줄 알고 사과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역사학계를 떠나길 바랍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실수를 해도 다른 거는 용서할 수 있지만 학생들한테서 6.25 전쟁은 미국이 연출하고 각본 짜고 시나리오를 쓴 미국이 일으킨 전쟁이라고 가르치는 게 과연 용서할 수 있습니까? 기차 못 타도 됩니다. 마저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끝으로 70년대, 80년대, 90년대 민주화 운동을 하셨던 분들께 묻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짧게 나열할 텐데 과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침묵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전한길은 노사모 출신으로 동서통합을 강조한 노무현 대통령의 그 정신도 이어받아서 바로 영남과 호남이 통합되고 대한민국 국민은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주장하는 전한길의 민주당에서는 거구라고 부르고 언론에서도 거구라고 하는데 그럼 이런 동서통합 주장하고 5.18 정신도 개성돼야 된다고 주장하는 전한길이 거구라고 하는데 과연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들은 그럼 동의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전한길이 선관위를 비판했는데 민주당이 전한길을 고발했습니다. 우리 2030 세대들에 대해서 카카오톡 검열하고 유튜버에 고발하고 그리고 여론조사기관 협박하고 있는 민주당의 모습 과연 70년대 80년대 민주화운동했고 광주 민주화운동을 했던 분들 묻고 싶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행하는 표현의 자유 발살, 협박, 고발하는 것에 대해서 왜 침묵하십니까? 비겁합니다. 그뿐인 줄 아십니까? 지난해 연말에 간첩죄를 개정하자 현재로서는 북한에 대해서만 간첩죄를 적용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지하자원도 없고 반도체와 첨단 기술로 먹고 살고 있는데 우리 반도체 기술, 첨단 기술을 중국으로 다른 나라로 빼박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첨단 기술 빼가는 사람들에게도 간첩죄를 적용하자고 했는데 민주당은 반대했습니다. 과연 민주당의 이런 간첩죄 개정에 반대하는데 이것은 곧 해외로 우리 기술 빼돌리고 반도체 빼돌려서 나라 망하게 하려고 하는데 과연 이러한 민주당의 반국가적인 행위에 대해서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들은 왜 침묵하십니까? 지금 현재도 입법부를 장악한 민주당이 입법부를 넘어서 지금 탄핵 과정에서 계몽령을 통해서 알게 된 것처럼
사법부도 이미 삼권 분립을 무시하고 민주당 편을 드는 정신 나간 판사들이 많은 것이 현실 아닙니까? 만약에 여기다가 이재명이 대통령 되어서 행정부까지 장악하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 장하면 우리나라는 제2의 히틀러, 제2의 나치가 출현하고 전체주의, 독재주의로 몰락할 것입니다. 70년대, 80년대 독재에 맞서서 민주화운동했던 분들, 이것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생각하는지 목소리 내든지 한번 내주십시오. DJ가 말씀했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자의 양심은 악의 편이라고 했습니다. 7, 80년대 민주화운동 했던 분들은 과연 여기서 침묵한다면 당신들도 독재의 편이고 악의 편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것은 진보와 보수와의 싸움도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가체제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지느냐 다시 세워지느냐 결정되는 너무나 중요한 체제 전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추운 날 아스팔트 위에 왜 나왔습니까? 강의만 하던 저랑끼리 왜 이렇게 목소리 높여 나왔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지금 침묵하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은 무너지게 되고 영원히 무너지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못 먹고 못 입고 만들어 놓은 이 대한민국이 한 방에 침몰할 것입니다. 매듭 짓겠습니다. 악은 선을 이길 수 없고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으며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여기에 모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주장하고 직무복귀 시켜서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자라는 우리의 주장은 선한 일이며 빛의 일이며 진실을 찾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탄핵 반대 주장하는 우리의 요구와 우리의 전쟁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2030) 세대 여러분, 마지막으로 계몽령에 대해서 하나만 알려드립니다. 며칠 전 민주당 교육연수원장 박구용이 말했습니다. 2030 세대들은 민주주의 훈련이 안 된 지체된 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2030 세대들을 말라 비틀어지게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2030 세대 여러분, 이것이 민주당의 실체입니다. 반면에 며칠 전 구치소에서 국민변호인단 우리 출범할 때 윤석열 대통령께서 보내온 메시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의 우리 청년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너무 다행이고 너무 든든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0세대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믿으며 여러분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은 민주당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입니까? 마지막으로 구호 한번 외치고 내려가겠습니다. 같이 외치시죠. 대한민국 만세 한번 하고, 윤석열 만세 한번 하고, 광주 시민 만세, 대한민국 만세 같이 하시죠. 첫 번째 우리 광주 시민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다 같이 광주 시민 만세 시작. 광주 시민 만세! 전라도 도민 여러분 만세! 윤석열 대통령 만세! 마지막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자, 시작! 대한민국 만세! 광주 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강기정 시장님 보고 계십니까? 이것이 진정한 5.18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광주 시민 여러분 사랑하고, 전라도민 여러분 너무 고맙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입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국민 여러분, 영상으로 보고 계시는 모든 국민 여러분, 다 함께 한 번 더 만세합시다. 대한민국 만세를 같이 외칩시다. 대한민국 만세! 애국가 우리 같이 한번 부릅시다. 다 같이 한번 불러보시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랑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감사합니다.